안녕하세요. 서당캐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좀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립방정식의 활용 부분에서 아마도 가장 헤맬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오늘은 기본 문제예요. 아주 기본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테니까 이 네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아마 꼭 확인을 해 두시고 처음에 잘 모르면은 좀 반복해 가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의 각자리 숫자의 합은 9이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9라고 나왔습니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고 한다. 이때 처음 수는 처음 수와 바꾼 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나옵니다. 미지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1학년은 그냥 1차 방정식이고 2학년은 xy를 둬서 연립방정식이고 3학년은 2차로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은 확실하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지수는 꼭은 아니지만은 문제에서 뭐를 구하냐 그걸 미지수로 두는 게 아마도 가장 좋을 거예요. 제가 꼭은 아니라고 했어요. 미지수는 다른 걸로 두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수라는 것을 구할 텐데 이 처음수를 구하기 전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우리는 십진법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342라는 숫자가 있게 되면은 이것은 3 곱하기 100 더하기 4 곱하기 10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십진법으로 쓰고 있어요. 만약에 미지수를 둬볼게요. 100의 자리가 x, 10의 자리가 y, 그 다음 1의 자리가 z라는 문자로 둬볼게요. 그럼 이거는 그냥 x, y, z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십진법 나열하는 것처럼 x 곱하기 100이니까 100x가 되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y니까 10y가 되고 그 다음에 10z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것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숫자 나열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갑니다. 자, 10의 처음 수는 두 자리 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인데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로 좀 놔볼게요. 그래서 처음 수는 얘가 10x 플러스 y로 두면 됩니다. 그럼 바꾼 수는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하고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바꾼 수는 얘가 10y 플러스 x 이렇게 두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볼 겁니다. 첫 번째, 각자리 숫자의 합은 9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각자리 숫자의 합은. 각자리라는 것은 이 x하고 y예요. 그래서 각자리 숫자의 합은 9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식. 처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 바꾼 수 아까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래서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 크다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식을 연립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 가르쳐 보니까는 솔직히 연립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해요. 어려운 연립 방정식 말고, 그러니까 조금 간단한 연립은 정말 웬만하면 다 해요. 식 세우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식 세우는 것도 연습해 보면 되고, 처음에 안 되면 그냥 몇 개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뭐 수학이냐 암기 과목이냐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처음에 식을 좀 몇 개 외워두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응용이 가능해요. 처음부터 난 수학 암기 과목 아니야 나 안 해올 거야.
그래 보니까 그 다음부터 자꾸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몇 개만 좀 외워보세요. 자, 그럼 요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하게 되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좀 잘 할 줄 알 테니까는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9x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9가 되고, 다시 한번 9로 다 나눠주게 되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식하고 이제는 연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9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두 식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2x는 8이 되고 x는 4가 되고 10의 자리가 4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x는 y를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뭐 아무 식에다 넣어도 되는데 여기다 놓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 4 플러스 y를 하게 되면 9가 되니까 y 값은 5가 될 겁니다. 그럼 10의 자리는 4가 되고 1의 자리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쓸 때는 또 그냥 쓰면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여기서 처음수 45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입니다. 현재 어머니 나이와 딸의 나이 합은 71살이고 5년 후 이게 5년 후가 나올 수가 있고 몇 년 후가 이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몇 년 후가 조금 더 어려운데 몇 년 후가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 2배가 된다고 한다.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하시오. 딸의 나이를 x로 놓고 어머니를 y로 놔도 좋고 반대로 해도 좋아요. 근데 여기 딸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딸의 나이를 좀 x로 놓을게요. 그래서 딸의 나이를 x로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 나이를 y로 둘 겁니다. 자, 이제 또 볼게요. 어머니 나이와 딸의 나이 합은 71이고, 자,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첫 번째 식. 자, 어머니와 딸 더하게 되면은 딸의 나이 합이니까 더하기 얘가 7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5년 후 기억해 두시고, 어머니 나이가. 자, 나이를 할 때는 이렇게 는을 먼저 써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두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는을 먼저 쓰고, 어머니 나이가니까 어머니 나이 써주고. 근데 5년 후에 5년 후면 곱하는 거 아니죠? 뭐 나이가 곱으로 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1년이면은 1도 하고 2년이면 2도 하고 5년 후니까 5도 하는 거고. 어머니 나이가 여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 딸은 x였었죠. 딸의 나이의. 근데 딸도 5살 먹겠죠. 어머니가 5살 지나는 동안 딸은 가만히 있겠어요? 딸도 5살 먹지? 그리고 2배가 된다. 그러면은 항상 요 가로를 안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2배가 되는데 딸이 5살 먹고 나서 2배가 되는 거지. 2배가 된 다음에 5살 먹으면은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를 항상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y 플러스 5는 2x 플러스 10이고, 다시 샥샥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제 연립을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71이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가 될 테고. 자, 두 개 더 할게요. 더하는 게 좀 편하니까. 그 3x는 66. 그 다음에 x는 22가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끝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실 여기서 끝이고, 딸의 나이 22살은 일단 구했지만 어머니 나이까지 같이 구해 갈게요. 그래서 y 값은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다르게 나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나이 22 더하기 어머니 나이 y는 71이었으니까 y값은 49가 될 것이고 이것은 어머니 나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볼펜 4줄과 공책 2권이 있는데 3번 문제는 솔직히 다리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무슨 다리냐? 개다리. 우리 서당께 나오죠. 개다리 문제하고 닭다리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볼펜 4자루라고 썼잖아요. 원래 개 몇 마리와 그래서 개다리면은 개다리가 4개죠. 닭다리 2개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너무 흔해서 볼펜하고 공책으로 좀 바꿔봤어요. 똑같아요. 그 문제나 이 문제나. 그래서 볼펜 4자루와 공책 2권의 값은 1,400원이고 볼펜 4자루와 공책 4권의 값은 1,800원이다. 이때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을 구하시오. 자, 뭐를 X로 놓나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볼펜 한 자루 가격이라 했으니까 볼펜을 좀 X로 놓을게요. 볼펜을 X로 놓고 그 다음에 공책을 Y.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것을 X, Y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답 쓸 때 한번 잘 쓰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될까요? 이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끊으셔야 돼요. 문장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영어 같은 거 할 때 막 끊고 뭐 해석하시고 뭐 그런 것처럼 수학도 문맥 파악을 좀 해줘야 돼요. 문맥 파악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번식이에요. 볼펜 4자루와 볼펜 4자루니까 4x겠죠. 공책 2권이니까 2y가 될 거고 그게 1,400원이 될 거고 그게 1번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볼펜 3자루와 공책 4권 요걸 2번식으로 놓을게요. 그럼 얘는 3x 플러스 공책 4권 4y 그게 1,800원 그게 두 번째 식입니다. 자, 이제 연립으로 돌아갑니다. 연립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식에다 2를 곱해가지고 두 번째 식과 연립을 할게요. 연립은 방법은 자기가 편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 2를 곱했습니다. 4, 8x 플러스 4y 그게 2,800. 자,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빼버리겠습니다. 자, 빼면은 마이너스 5x 그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000이 되죠? 그럼 x는 200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끝입니다. 그 볼펜 한 자루는 200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구해볼게요. 나머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 식에 넣어볼까요? 그럼 4 곱하기 x값 200원 더하기 2y가 1,400원이고 그러면 2y는 한꺼번에 좀 갈게요. 이거 800원이에요. 그래서 1,400원에서 800원을 빼주면은 얘가 600원이 되겠죠. 그래서 y는 300원. 그래서 공책은 맞죠? 공책이 300원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4cm 더 긴 사다리꼴이 있다. 높이가 4cm이고 넓이가 28제곱cm일 때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제가 가르치다 보면 참 안타깝게도 삼각형 구하는 공식 모르고 그 다음에 마름모 넓이 구하는 거 모르고 모네 넓이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모르고 참 넓이 구하는 거를 의외로 모르는 아이들이 진짜 솔직히 많아요. 근데 그거 한 번쯤 좀 인터넷에 찾아보든지 해가지고 그런 건 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좀 외우세요. 외우지도 않고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뭐 외웠어요? 좀 해. 조금만의 노력이라도 하게 되면은 문제 잘 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한번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은 넓이입니다. 2분의 1에다가 가로 열고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넓이 구하는 공식 물어보게 되면 삼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하는데 나누기 쓰지 마세요. 1학년 때 다 했잖아요.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는 거라고. 그게 더 편하지 왜 자꾸만 나누려고 해요.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거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사다리꼴은 윗변 아랫변이고 우리 평행사변형 한번 볼까요? 평행사변형 넓이. 평행사변형 넓이는 또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요. 삼각형 한번 볼래요? 삼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얘네들은 삼각형 2분의 1을 해야죠. 그럼 어떤 거는 윗변 아랫변 사다리꼴 한번 해볼게요. 사다리꼴 어느 거는 윗변 아랫변 어떤 거는 밑변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다 얘네들을 밑변이라고 그래. 얘네들을 밑변 아니에요. 얘가 밑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밑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밑변이 될 수 있고 얘가 밑변이 될 수 있고 얘가 밑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밑변은 아래쪽에만 있어가지고 밑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변을 얘기해줘. 기준변. 근데 사다리꼴은 어때요? 기준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얘가 밑변으로 정할 수 없어요. 사다리꼴은. 그래서 아랫변, 윗변이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잘못 배워가지고 자꾸 밑변이 뭔지 아랫변이 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언젠가 한번 제가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올려볼 겁니다. 그때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방정식 풀겠습니다.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는 우리 아랫변을 x로 할게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랫변 얘를 x로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윗변은 y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식 문장 끊을게요.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 길이보다 4cm 더 길다. 4cm 더 길다. 여기까지가 끊어야겠죠. 그럼 요 식이 1번식입니다. 그래서 아랫변의 길이가 x가 윗변의 길이보다 4cm 더 길다.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그 문장을 수학식으로 그대로만 써주면 돼요. 물론 매번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말 해도 선생님 어떻게 해요? 넌 어려워해요. 어려워하지만은 그래도 잠깐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이라고 쓸고 두 번째 식 바로 갈게요. 사다리꼴입니다. 넓이입니다. 넓이 공식 그대로 여기 쓰죠. 넓이 그대로 공식에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4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4가 되겠고 그 다음 넓이가 28입니다. 두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은 좀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약분해주고 분배 법칙 바로 갈게요. 2x 더하기 2y가 28이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1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도 조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식 x-y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 연립을 할 겁니다. x-y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14가 되고 이것을 연립을 해주게 되면은 두 식을 먼저 더할게요. 더하게 되면은 2x는 18이고 그 다음에 x는 9.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 지금 상태로 구했습니다. 그래도 y값까지 구할게요. y값은 아무 식에다 대입해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첫 번째 식에 9-y가 4니까 y값은
5가 됩니다. 요거까지 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거 할게요. 조금 어려운 게 진간 문제. 작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올해 학생이 있어요. 몇 명 증가했어요. 그거 하면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진간 문제라든가 일 문제, 방 청소를 합니다. 뭐 4일 동안 청소할 것을 내가 하루 1시간 청소, 이 2시간 청소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 요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네 문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 나오는 문제. 속력 나오는 문제 아주 기가 차죠? 그래서 속력 나오는 문제 한번 할 거고, 농도 나오는 문제 한번 할 거예요. 요렇게 네 가지만 하면은 방정식의 활용은 솔직히 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이 어렵게도 낼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꽈주면은 아주 많이 어렵지만, 일단은 기본부터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자, 지금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고 다 들어왔던 사람은 아마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근데 한두 문제만 듣고서 끝낸 사람은 아마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선생님 설명은 뒤에서도 또 많은 것들을 선생님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들어두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카이스트까지 보내봤어요. 그러니까는 꼭 성공할 거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